오늘 여수에서 2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통합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집 차량 사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지역구인 순천에서는 개체로 변화에 대한 기대감에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섬기는 리더십을 내세운 이 대표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올해도 어민들은 해파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개체 수도 많고 넓게 퍼질 우려가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광양만권에 대한 중국 자본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양경제청은 광양항 지역에 이어 세풍산단 외국인 투자 지역에 300억 원대의 공장 설립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광주에서 한 어린이가 폭염 속 버스 안에 갇혀 있다가 혼수 상태에 빠진 사고 기억하시죠? 오늘 여수에서도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린 아이가 그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살 박모군이 갑자기 후진하는 버스에 치여 쓰러집니다. 박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바로 숨졌습니다. 전남 여수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박군이 통학버스를 타고 어린이집에 도착한 것은 오늘 오전 9시 15분쯤. 인솔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버스에서 내려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박군만 챙기지 못했습니다. 운전기사 역시 박군이 버스 뒤에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또 다른 아이들을 통학시키려 급하게 출발하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애기들이 입시를 시키든지 해놓고 난 다음에 차를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차를 움직였는가 거만 뒷바퀴에서 눌러버렸구만. 인솔교사나 운전기사가 조금만 신경 썼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지만 통학 안전 수칙은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 전에 인솔했던 교사는 안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인솔교사가 차에 탑승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CCTV 영상상으로는 뒤에 확인하는 것이 장면은 없었고요. 지난달 광주에서도 어린이집 인솔교사의 과실로 4살 난 남자아이가 폭염 속 통학버스에 8시간 동안 갇혀있다 뒤늦게 발견돼 아직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통학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어린이집 차량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여수 바다수영대회에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회 안전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야외 수영대회 운영을 위한 기본 안전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사전 준비운동 실시와 경기 전 국제 규정에 따른 수온 점검, 안전요원 배치, 응급 구조 차량 준비 등의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또 향후 여수 해양안전서의 수사 결과에 따라 안전대책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시정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법원이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여중생에 대한 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2013년 순천시 서면 청소골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여중생의 가족들이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어머니 A씨에게 6,170만 원을, 언니 B씨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순천시가 미성년자의 익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 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숨진 여중생이 부주의한 측면도 있는 만큼 순천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액의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순천시는 재판부의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8일 항소했습니다. 여름철 어민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해파리가 올해도 어김없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개체 수가 많은 데다 다른 지역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어업 피해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고흥과 포성, 장흥을 접하고 있는 등량만 해역입니다. 배를 띄운 지 채 5분도 안 돼 그물 가득 해파리들이 걸려 나옵니다. 해파리를 빨아들여 분쇄하는 기계도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선박 20여 척이 이른 아침부터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올라오는 해파리떼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작년보다 배는 더 나온 것 같아요. 한복 벗으면 5분도 안 걸려서 당근 참고. 올해 등량만의 해파리 출현량은 100제곱미터당 최대 19마리로 지난해에 비해 많게는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고수온 현상으로 해파리의 초기 생존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등량만과 완도를 중심으로 보름달 물의 파리가 발견되고 있지만 확산될 가능성이 커 올해는 처음으로 전남 해역 전체에 주의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해파리 때문에 장항어구가 다 찢겨져 가지고
조업을 못하고 그냥 들어가는 형태가 많습니다. 강한 독성을 지녀 피서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노무라 입깃 해파리도 남해안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노무라입깃 해파리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연안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8월 중순경에는 전남 해역에도 노무라입깃 일부가 발견될 예정입니다. 어민들은 열흘 남짓한 제거 작업으로는 어업 피해 등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비 지원 금액을 늘려 작업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호남 출신 최초로 보수정당 대표에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 대표의 지역구인 순천 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환영하며 기대감을 내비쳤지만 무관심한 반응도 없진 않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남 출신 최초로 보수정당의 수장이 된 새누리당 이정현 신임 당대표에 대해 지역구 유권자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집권 여당 대표에 선출된 자체가 정치 혁신이고 쇄신이라는 데 공감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젠 호남 출신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얘기가 좀 사라져야 됩니다. 호남 출신이어서 어떻고 정말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서 그 능력을 인정받는 또 낙후된 전남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국가의 경제도 중요하지만 지역 경제 살리는데 더더욱 큰 힘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역의 주요 산업 기반인 철강, 조선 물류 산업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다시 경쟁력을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의대 유치 등 지역의 현안 사업들도 가시화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희망하기도 했습니다. 의대를 하나 설립하셔서 우리 순천 시민뿐 아니라 동부 육군 전 시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보수정당의 호남 출신 당대표에 대한 지역 내 무관심한 반응도 없진 않았습니다. 전부 다 뭐 비박이니 천박이니 지들끼리 싸우다가 날리고 그 자체가 나는 싫어가지고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선거고 뭐 당 대표고 아예 그 자체가 싫어요. 섬기는 리더십을 내세운 이정현 당대표가 지역사회 기대치에 어느 정도 화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호남 출신 최초의 보수정당 대표가 한국 정치 발전과 호남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불모의 땅에서 3선에 성공하고 호남 출신 최초로 보수정당의 대표가 된 이정현 대표는 한국의 정치사를 바꿔놨습니다. 말단 당직자에서 시작해서 대표에 오른 드라마 같은 인생 역정에도 시민들은 대단하다는 반응을 먼저 보였습니다. 호남 예산 지킴이를 자처해왔던 만큼 지역 발전엔 이득이 될 거란 기대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당이니까 여러 가지 지역에 유익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나 호남의 대표가 아니라 친박의 대표로 당선됐다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뭐 개혁을 뭐 한다 못 한다 함께 그런 쪽으로 갈란가 더 못 할란가 모르지 이제 지켜봐야 알지. 고착화된 영호남의 지역구도를 깨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전망은 엇갈리는 가운데 적어도 내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호남 지지세는 전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문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새누리당으로서는 최상의 카드를 낸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야당은 이른바 텃밭 민심에 미칠 영향을 벌써부터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이정현 의원의 새누리당 대표 당선으로 국회의장단에 이어 여야 정당의 대표도 호남 출신이 차지하는 정치 역사상 유례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새 대표로 순천 지역구의 이정현 의원이 선출되면서 전북 출신의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목포 지역구인 박지원 비대위원장 등 국회 1, 2, 3당의 대표가 모두 호남 출신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이에 앞서 국회의장과 부의장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모두 호남 출신 인사가 선출되면서 정치권에서는 호남 전성시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서 토론 열차 학교 학생들이 7박 8일 동안의 시베리아 횡단 열차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토론도 하고 책도 직접 쓰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서 토론 열차 학교 화이팅!
4명의 학생들이 열차 안 좁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 객실은 먹고 자고 공부를 하는 공동의 공간입니다. 자유토론 시간,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열띤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제는 독서토론열차학교 내 이성교제. 네, 저는 열차학교 내에서 이성교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열차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고 그리고 서로 이성에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열차학교 내에서 이성교제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열차학교의 취지와 연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는 시간. 학생들은 15개 분야 전문직 강사들과 진로 희망 인터뷰를 통해 미래를 설계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뉴스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학생 먼저 말해볼까요? 저는 뉴띵스에서 새로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 동서남북 곳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둘러보고 열차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을 책으로 만듭니다. 유명 시인의 시를 현재 자신들의 상황에 맞춰 재창작해 적어보기도 합니다. 연일 강행군의 지실법도 하지만 책상 앞에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 이겨냈다는 것에 대해 뿌듯합니다.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요. 열띤 토론을 통해 제가 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스크바까지 꼬박 7박 8일 동안 학생들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 한 단계 성장했습니다. 9,288km 유라시아 횡단을 마치고 러시아에 도착한 학생들은 러시아 우주센터와 톨스토이 박물관 등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모스크바에서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중국 자본의 광양만권 설비 투자 계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양경제청은 오늘 카이프란성 에너지환보유한공사와 세풍산단 외국인 투자 지역에 300억 원대의 열분해 설비 제조 공장을 설립하는 안을 골자로 하는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업체는 100% 중국 자본으로 한중 FTA를 활용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생산한다는 계획인데 지난 4월 말 중국계 HAM사가 광양항 지역에 120억 원대 유제품 가공 공장 설립을 결정한 데 이어 두 번째 사례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에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습니다. 제4회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는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 닷새 동안 레드카펫, 초청가수 축하 공연에 이어 40여 편의 국내외 동물 관련 영화를 상영하고 반려동물 걷기 대회, 도그쇼, 국내 최초 도그 스포츠 대회인 어질리티 쇼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세미나, 60여 개 관련 업체가 참여하는 반려동물 산업 박람회 등도 함께 열립니다. 삼성 SDI 케미칼 부분이 롯데케미칼에 매각돼 출범한 롯데 첨단 소재 노사가 단체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롯데 첨단 소재 노조는 전남지방 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신청을 내고 내일 진호위 조정회의실에서 3차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롯데 첨단 소재 노사는 지난 3월부터 17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지만 쟁점 사항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롯데 첨단 소재 노조는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에 속하지 않고 개별적인 기업별 노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두 번째 기적의 놀이터가 조성됩니다. 순천시는 전국 최초로 연향 2지구에 조성된 기적의 놀이터에 이어 두 번째 기적의 놀이터를 신대지구 수변공원 내 언덕과 하천을 이용해 조성하기로 했으며 내년 5월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두 번째 기적의 놀이터 디자인을 위해 지역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썸머스쿨과 디자인 캠프 등도 운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와 고흥 지역 연안 여객선 이용객 수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에 따르면 올해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기간인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7일까지 여수와 고흥 녹동 지역 연안 여객선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늘어난 15만 8,7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공단 측은 이에 대해 올해 거문도와 금오도 등 섬 지역 관광객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출항 전 여객선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달 김영란법 시행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지역 수산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협중앙회는 다음 달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선물과 식사 상한액이 5만 원과 3만 원으로 제한돼 수산물 피해액만 1조 1,000억여 원으로 전체 소비액의 13%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수수협과 수산당국은 이에 따라 추석용 5만 원 미만의 다양한 선물 상품 개발과 함께 소포장 박스 제작 지원과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상품권 개발 등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냉방기 사용이 늘면서 법정 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레지오넬라증은 냉각탑수와 냉방기, 샤워기 등에 있는 레지오넬라균이 호흡기를 통해 들어와 감염되는 급성 질환으로 고열과 두통, 기침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대형 건물의 경우 냉각수에 대한 오염도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에어컨 필터는 2주에 한 번씩 청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시립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 유물 2점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대여됐습니다. 순천시립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은 소장 유물인 월왕전 목판과 임화정연이 오늘 11월 30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되는 기획전시에 대여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립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의 월왕전 목판은 현재까지 알려진 경판 반각소설의 책판으로 유일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내년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 편성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당장 시급하지 않은 경비를 아껴 주민 밀착형 사업에 투자하고 특히 내년부터 행사와 축제 예산을 전년도보다 많이 쓸 수 있는 총액 한도제에 맞출 계획입니다.